안녕하세요. B급은행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힘들었죠.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가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종합 지수가 마이너스 1.5%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지수가 이 정도로 하락을 하면 종목에서는 지수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하락폭을 많이 보이기 마련인데 개별 종목에서는 더 많이 하락을 했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그 유심히 좀 보다 보면 유독 우리나라만 증시가 좀 1월 초에 들어와서 많이 약하다. 상당히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되는데, 다른 나라와 지수를 비교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나라가 퍼포먼스가 지금 약한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지수를 조금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한번 봐볼게요. 일단 다우지수죠. 미국의 다우지수인데, 그래도 이제 미국 시장이어서 그런지 일단 우상향은 하고 있으면서 조금 최근에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고 긴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하락한 모습인데, 그래도 뭐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우상향인 것 같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조금 빠지고 있네요. 조금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빠지고 있군요. 그래도 이제 일단 우상향은 하고 있었죠. 그리고 뭐 나스닥은 기술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가 좀 더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나스닥 한번 봐볼까요? 예, 나스닥은 아무래도 S&P와 다우지수보다는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죠. 다른 나라를 보면은 대만 같은 경우도 그래도 이 정도 올랐다가 지금 긴축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하락을 보인 상황이고,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베트남 지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오늘 조금 하락을 보인 상황이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까지는 조정을 받다가 조정받고 나서 오히려 지수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만 지금 1월에 들어서 왜 이렇게 약한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돼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뉴스를 보면서 세 가지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인데요. 이게 아마 제일 큰 이슈겠죠. 자, 뉴스를 보면은 골드만삭스에서 예측을 한 건데,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 4번 할 거다. 그리고 7월부터 테이퍼링을 할 거다. 뭐 긴축을 할 거다. 이런 얘기죠. 뉴스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 골드만삭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는 예상을 내놨다. 9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미국 노동시장의 급속한 진정과 지난해 12월 FOMC 의사록에 나타난 매파적 신호가 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정상화 움직임을 시사한다면서 이와 같이 전망을 했다. 골드만삭스는 3월, 6월, 9월 금리 인상 전망에 12월 인상을 추가했다. 뭐 4번 올리겠다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 시작 시기도 12월에서 7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시점을 12월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시기를 7월로 앞당긴 걸로 예측을 한 거죠. 5월 공개한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경제,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전망을 고려할 때 앞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또는 더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까지는 대부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새롭게 나왔던 내용이 긴축을 하겠다는 내용이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시계가 이제 점점 더 빨리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갑자기 나타나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시장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뭐 기술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하락폭을 많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연초 들어서 상당히 지수가 약하죠. 종목들도 약하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선제적으로 금리를 더 먼저 올리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번 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뉴스를 보실게요. 새해 첫 금통이 이번 주 열린다. 기준금리 1.25%로 인상 유력.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인데 여기서 0.25%를 인상해서 1.25%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 새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여는 가운데 2달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통위가 14일 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떨어뜨렸던 기준금리를 1%로 올려 제로금리 시대에 막을 내렸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4차례 이상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 데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4일 날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 현재 1%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유력시 되고 있다. 자, 2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한 게 2017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금리를 2달 연속 올리는 이유가 뭐냐?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2달 연속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는 데는 3%대에 달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급증한 가계부채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간 금융 불균형 문제가 누적돼서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도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 푼 돈이 전반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너무 높다. 저금리 상황에서는 대출을 계속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되니까 이 부분도 조금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돈이 적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금리 시대에는 뭔가 그래도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감당을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뭔가 투자 수익을 추구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굳이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없어도 은행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2% 3%의 수익을 내야 하냐, 은행에 예금을 넣어서 1% 2% 이자를 받겠다, 이런 쪽으로 시장의 마인드가 선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시가 더 지금 심리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이거는 모두가 다 아는 건데,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이제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환율도 1,200원을 돌파하는 수준이고요. 아무래도 돈을 미국에서 회수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거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저희 증시는 약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아마 나타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거는 이제 돌발 이슈인데요.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이죠. 근데 이제 이게 횡령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사를 보면 펀드 판매 이단 중단, 일파만파 커져가는 오스템 임플란트 사태. 지금 횡령으로 인해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죠.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를 편입하고 있는 펀드들, 그리고 ETF들, 이런 데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2215억 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 임플란트의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민간은행에 이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도 오스템 임플란트가 포함된 펀드 판매를 중단했다. 특히 오스템 임플란트가 한국거래소 상품형 지수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편입한 펀드 판매가 줄줄이 중단되는 데 이어 오스템 임플란트가 한국거래소 지수 등에서 일제히 제외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코스닥 150, 코스닥 150 헬스케어, 코스닥 150 동일 가중지수, KRX 헬스케어, KRX 최소 변동성, KRX 300, KRX 300 헬스케어 등등 8개 거래소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경우 상품형 지수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수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판매사가 있습니다. 펀드는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증권사가 될 수도 있고 은행이 될 수도 있고요. 펀드는 은행에서 많이 판매를 해요. 근데 5대 은행에서 이미 오스템 임플란트가 편입되어 있는 펀드의 판매를 중단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스템 임플란트를 편입하고 있는 펀드를 고객이 환매를 하고 싶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오스템 임플란트를 담고 있는 펀드를 고객이 많이 환매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환매 신청을 해도 오스템 임플란트는 거래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매 신청을 하면 운용사에서는 다른 주식을 팔아서 고객한테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가 확산되고 나서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지는 이유가 환매 신청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종목을 팔아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도 수급 이탈이 일어나는 걸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한 사람의 일탈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이제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른 회사 주식의 주가들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수가 이렇게 약한 이유는 또 뭐냐? 이제 세 번째 이유인데요. 이거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 금액만 12조 원, 증시 블랙홀 LG 엔솔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곧 있으면은 상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공모 규모가 최대 12조 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생기고 나서 최대 규모의 금액이고요.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 코스피 공모액을 상회한 수준이고 이거는 시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선 역대급이다. 그리고 주요 지수 조기 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형주의 수급 부담이 불가피하다. 너무 큰 회사가 상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상장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3위로 바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덱스 펀드들이 다른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른 어떤 대형주들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대형주 수급 부담 불가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은 증시 수급에 큰 블랙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모가 상단을 기준으로 시중 자금 12조 원 가량을 빨아들이다 보니 증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장 후 시가총액 3위에 직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덱스 펀드는 결국 담을 수밖에 없고 최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는 LG 엔솔을 담기 위해 비우는 작업을 한 결과라는 분석이 높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솔루션을 펀드에 편입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대형주를 팔고 있는 거예요.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이달 들어 기관 투자자들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5거래일 연속 코스피 매도에 나서 총 3조 6,997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각각 1조 8천억 원, 1조 9천억 원 순매수했지만 기관 매도 공세에 코스피 지수는 올 들어 0.76% 하락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 후 코스피 200 지수를 비롯해 FTSE, MSCI 같은 주요 지수에 조기에 편입될 전망이다. 그만큼 인덱스 펀드들의 선제적 종목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주요 지수에 에너지 솔루션이 조기 편입이 될 경우에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의 매입 수요는 9,500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이 다른 주식을 매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 증시 전체 수급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기업 공개가 많을수록 증시는 맥을 못 쳤다. 작년 한 해만 놓고 봐도 코스피 상장을 위한 공모 금액이 하반기에 12조 원이 몰렸는데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 등의 대여들의 줄 상장이 코스피 지수의 박스피 회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니까 상장을 많이 하게 되면 증시가 위로 못 간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소화하기가 어려운데 올해 상장 예정인 대여가 줄줄이 대기 중이에요. 현대 엔지니어링, CJ 올리브영, SSG.com, 컬리, 현대올뱅크, 소카, 원스토어,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회사들이 시가총액 1,000억, 2,000억 원 회사가 아닙니다. 다 조단위 회사들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또 수급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할 거예요.